오늘은 ERP 회계인사 컨설팅 27강 법인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인세 기본 개념입니다. 자, 법인세 기본 개념 첫 번째, 법인세 개념.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년도에 회계기간은 1년을 잡습니다. 항상 동안 법인에 얻는 일정 소득에 대한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서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겠죠. 현행 조세 체계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국세가 있고 우리가 모든 세금을 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죠. 그 중에 국세에서는 우리가 내국세, 관세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내국세 중에서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가 되는 거고 보통세로서 직접 우리가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형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소득의 범위. 자, 첫 번째 법인의 분류라고 나왔죠. 영리성에 따른 구분과 영리성의 분류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영리성에 따른 구분의 영리법인은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영리법인은 발생 이유를 구성원에게 분배, 비영리법인은요 발생 이유를 구성에 분배할 수 없고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건 영리법인, 배당을 안 하는 건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죠. 납세의무로서는 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고유 목적의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고 수익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재지에 따른 구분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겠습니다. 내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업소가 국내에 있을 경우가 내국법인이고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업소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되겠죠. 자, 납세 의무로서 내국법인으로서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다 국내나 국외에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외국법인은 납세 의무가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세 의무가 없고 수익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 형태에 따라서 따른 법인세 과세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가 박스를 똑같은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먼저 내 교재에 있는 것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나눠져 있죠. 내국법인은 두 가지, 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앞에 분에서 영리와 비영리는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우리가 계산구조로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내국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내국법인의 영리법인은 국내외에 다 국내국의 원천의 모든 소득을 다 과세합니다. 다 하는 것이고 청산소득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하고 토지 등 양도 차익 대한 법인세도 다 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란 뜻이죠. 그러니까 비과세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 과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국외에 원천의 수익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청산소득은 우리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합니다. 외국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나눈다 그랬죠. 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의 소득에서 우리가 납부가 되는 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다음 비영리단체도 비영리법인도 국내 원천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국내나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이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청산소득은 다 비과세 항목인데 내국법인의 영리법인에 한해서만 과세가 적용된다. 그 과세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단 내국법인이건 외국법인이건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다 납부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과세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국가, 지방단체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국가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걷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비과세, 다시 말해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네 번째 사업연도, 첫 번째 사업연도의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하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그 기간에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사업연도라고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일 법인이면 우리가 3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6월 말일 법인이면 무조건 3개월 뒤 9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만약에 9월 30일 법인이다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그리고 1년을 초과 불가라고 나왔죠. 법인의 사업연도를 길게 하여 법인 세무 납부를 1년을 초과하면 최초의 1년과 정액기간을 별개의 사업연도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13개월 됐으면 12개월 따로 1개월 따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자 연도 개시는 원칙으로 설립 등기일로, 예외는 최초 손익이 발생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비고로서 사업연도로서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신고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한 70~80%가 80% 이상이 12월 말일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다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사업연도의 변경. 직접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변경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의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또 있겠죠. 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 그 다음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단 첫 번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자산의 소재지. 두 번째, 2개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지는 원천징수의 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 소재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납세지의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이거 잘 나옵니다. 납세지 변경에서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단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나온다고 그랬죠.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납세지의 지정. 법인의 납세지가 다음의 사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법인세 계산 구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거 참고하시고요. 자, 세무조정이란 이제 읽겠습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말하자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입금과 송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캡처 나온 거 보면 기업회계 기준과 세무계 기준의 요 사이에 양자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말하는 수익과 수익을 입금으로 비용을 송금으로 이렇게 표기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결산상에 우리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지만 세무회계는 수익을 입금이라고 하고 비용을 송금이라고 칭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것을 바로 그냥 세무에다 다 하지 말고 여태까지 기업회계 기준에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수익 안 들어간 게 있다. 그럼 입금산입. 더 들어간 게 있다. 입금불산입. 비용에서 송금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게 있다. 그러면 송금산입. 세법상에서 송금불산입 빼줄 게 있다. 그럼 마이너스 송금불산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세 계산 구조는 세무조정에서 세무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 그 다음에 세법상 자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회계는 우리가 발생주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기업회 기준을 작성한다고 하면 법인세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입금을 뜻하는 거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송금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지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권리 의무가 확정될 때부터 되는 것으로서 입금과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상의 발생주의 원칙과 법인세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으로서 기업회계 기준을 우리가 당기순을 구했다고 하면 법인세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똑같이 당기순이익에서 회계상의 잉여금은 남은 돈이죠. 잉여금으로 나와서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할 때는 뒤에 나올 것처럼 사회유출과 유보, 말하자면 사내 유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회계상의 자본이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무상의 잉여금을 뽑아서 잉여금 처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유출, 사회유보를 해서 세법상 자본으로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입금 산입, 입금 발산입, 송금 발산입, 요거는 다 신고조정사항이야. 근데 송금 산입은 신고조정사항이 될 수 있고 결산조정사항도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처분. 자, 소득처분에서는 여러분들 소득처분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서니까 법인세 신고상의 소득금액의 차이에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밝혀주는 절차를 말한다. 본래 법인의 소득은 주주총회나 상법 규정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등으로 사회 유출하고 일부는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 유보 소득으로 남는다. 이 얘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사외 유출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남아있는 돈은 사내 유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회계 처리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잉여금 등으로 소득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등에 탄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 제도와 함께 소득처분 제도를 마련하여 소득기속분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와 있죠. 그 사회 유출이 여러분들 보시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요거는 가산 항목이죠. 그 사회유출, 유보, 사내 유보란 얘기입니다.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회 유출과 유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외 수출, 기타 사회 수출, 기타 사회 수출, 유출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보. 사내 유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기타는 여러분들 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남은 또 이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요것은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무상의 순자산 증가설이고, 기타는 1번을 제한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요걸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프시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출자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의 법인에 부담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요거 인정이자는 배당. 상여는 우리가 먼저 임원 상여금의 한도 초과,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 그 다음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그러니까 사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임원 상여의 한도 초과가 된 거 있죠. 이것은 소득자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야. 그 소득세에다가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대에 부담한 출연금의 법인에 부담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배당도 마찬가지로 출자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을 법인으로부터 부담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가지급금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이것도 소득세, 우리가 거기 뭡니까? 소득세 과세한다는 얘기죠. 출자자에. 상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득 기속자에게 소득에 과세한다 그랬죠. 그리고 임원 상여금의 한도 초과분이에요. 한도 초과분. 한도 초과냐 아니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장 등도 이것도 소득세 과세로 들어간다. 법인세로 들어간다. 법인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타 소득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 주식의 처분이니까 법인세 등의 환급액,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과언납부의 환급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서 이것은 소득세 과세, 우리 기속자의 소득세에다가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타 사회 유출, 이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접대비 한도 초과 및 기준금액의 초과, 신용카드의 미사용에 기부금 한도 초과 및 비지정 기부금, 그 다음에 벌금이죠. 벌과금 및 과산세, 간주임들의 입금 산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보, 사례 유보는 감가상각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겠죠. 이것도 제일, 여기서 다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내 유보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요거는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의 한도 추가, 그 다음에 퇴직금 충당금의 한도 초과, 재고자산의 평가감 등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들은 다 세무상 순자산 증가로서 다 사내 유보로 우리가 측정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소득 처분의 목적에 대해서는 소득 기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 부과, 조세 부과에 적정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회 계상 소득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소득 처분을 발생을 하는 거고, 세무조정에 의한 법인 소득의 가감부는 소득의 기속처를 결정하는 것으로 소득 처분한다. 두 번째, 적절한 세무상의 자본을 계산한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금 흐름표에 의해서 자본 변동표까지 만들어지겠죠. 자, 소득 처분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소득 처분의 성격, 기업 외부의 자에게 기속자는 소득세, 법인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내 유보는 당연히 여기 나와갔죠. 아까 여기처럼 사내 유출은 뭐가 나왔겠습니까? 배당이나 상여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세 과세, 소득세에 과세하지만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다. 사내 유보는 무조건, 사회 유출은 내 돈이 밖으로 나갈 때를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 돈이 우리가 회사 안에 있는 것은 사내 유보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왜곡의 여부, 즉 자본의 왜곡 여부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사회 유출에서는 우리가 없음, 영구적 차이라고 나와 있고, 사내 유보에서는 자산부채,
왜곡이 가져온다. 차기 이후에 반대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연법인세 회계 관련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일시적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종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다 어디에 데려가 이것들은 사회유출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사내유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내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금, 적립금, 조정금 명세서 의뢰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내유보, 감가상각비 한도, 제돈 충당금 한도, 퇴직급의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감 이런 것들은 다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서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발생 원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의 포함 여부의 차이에 대해서 즉 손익 인식 여부의 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는 입금, 그 다음에 의무는 송금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내유보는 손익의 귀속 시기의 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좁은 내용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득처분의 종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유출 한번 더 볼게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한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며 동처분이 기속자는 이익을 부여 받는 것으로서 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소득의 기속에 따른 사회유출 유형은 다가 같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 임직원은 상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소득세 납부한다 그랬죠.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는요. 이것은 우리가 기타 사회유출로서 기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없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자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서 사회유출,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승인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 상여금은 사외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회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처리하게 되며 이를 기업회계상 사회유출이라고 한다. 그럼 회사 돈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반면 세무회계상 사회유출이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입금 또는 송금 불산임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의 사내잉여금의 형태를 잔존하지 않고 사회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내유보, 기업의 수익을 가운데 세금이나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 안에 적립되는 금액이다. 유보라고 나온 거 있죠. 유보 한번 1번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란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세무상 자산을 우리가 증가시키거나 세무상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유보는 우리 회사에 남는 돈이니까. 두 번째, 유보는 회계상의 자산부채, 세무상의 자산부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처분이다. 따라서 유보는 해당 자산의 부채가 해소될 때 마이너스 유보 처분으로 소멸되며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기타, 우리가 기타를 보시게 되면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의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으면서도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의 자산부채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예를 들어 세무상의 입금을 회계상으로서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항목, 자본잉여금, 자본주정,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력 같은 게 있겠죠. 증가를 처리하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서 사내유보, 내부유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에 유리한 자금이다 라는 얘기죠. 자, 소득처분의 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설명한 것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플러스 항목이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마이너스 항목이죠. 요것을 제가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첫 번째 기타 사회유출과 기타 이렇게 나왔죠. 모든 사후관리의 불필요. 두 번째 기타에서는 우리가 자본 구성 항목 간의 변동,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처분을 안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 우리가 기타에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대체하는 소득처분,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 국세, 지방세, 가원납부, 환급이자, 환급가상금, 그 다음에 다번 기간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소득의 90%,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회 유출되는 것으로 분명하지만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 상여 처분에서는 증빙 불비 경비라고 나와 있고, 매출 누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준 것이고, 네 번째 유보는 자산 부채의 왜곡을 가져와서 자본의 왜곡을 가져온다. 세법과 기업회계 사이의 귀속 시기와 차이를 표시해 주는 비만 기록일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아무런 법률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업 내에 있는 거니까 유보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한테 요것만 여러분들 하셔도 되니까 요걸 절대적으로 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뒤에 보충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입금불산입 항목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입금불산입 항목. 자, 입금불산입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금산입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입금불산입은 주식 액면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감자 차익, 이런 것들 입금불산입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합병 차익, 그 다음에 분할 차익, 2월 입금, 그 다음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세 환급 또는 충당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곱 번째 거기 나온 것처럼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 그 다음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금액의 90%, 그 다음에 법인은 또는 60%라고 나왔고, 아홉 번째 자산의 평가 차익, 일정한 평가 차익은 제외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열 번째 국세지방세 가원납부의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 입금불산입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 매출세, 12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 그 다음에 자산수익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에 2월 결손금의 보존 충당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 감자 차익,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 차익, 분할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송금에 대한 재무조정, 송금 항목. 자, 송금이라는 것은 자본 또는 출자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송금 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비용의 금액이다 라는 얘기죠. 송금 항목,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송금 항목에서는 판매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 가격과 부대 비용,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입금산입처럼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은 제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 금액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인건비에도 여러분들 자세히 나와서 자세히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ERP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임원상여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한도 초과금 등의 한도 초과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인건비로 들어가겠고, 한도가 초과되면
송금 불산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고정자산의 수선비, 이것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 지출을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한 거는 한도 안 된 것은 송금 산입인데, 우리가 한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임차료는 이것도 임차료는 송금 항목이지만 임대료는 입금 항목입니다. 차입금의 이자는 다 송금 산입인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의 일정한 이자는 송금 불산입이란 얘기입니다. 대송금도 송금에 해당되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대손 사유가 미충족된 경우와 대손 불능채권에 대한 대송금은 이것도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된다. 자, 자산의 평가 차손이라고 나와 있죠. 차손이에요. 여기는 송금이기 때문에. 단 우리가 천재지변의 화재 등에 의한 파손된 고정자산의 평가 차손은 제외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단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송금 산입되는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만큼은 제외대사라는 것이고, 제세 공과금 나와 있죠. 재산세, 그 다음에 연체 가산금은 송금 산입이지만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제의 조직화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무슨 특별회비와 임의단체회비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또 12번째, 잉여식품, 남은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기증한 장부금액, 단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 있는 해외 사찰, 그 다음에 관련비 이런 것도 그렇고, 14번 사무실 복고에 여러분들 보시면 미술품의 취득금액이라고 나왔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시면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대 소급해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500만원 이하의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타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수취득되었거나 기속될 금액이라고 나왔죠. 이 순자산 증가서이라고 나왔죠. 사채상환 손실, 이거 송금 산입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순자산에 감수시키는 손비의 금액은 위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송금 항목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송금 불산입. 자, 반대 현상이 되겠죠. 기업회계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세법에서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이다.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의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 할인 발행차금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접대비, 이면상여금의 임원퇴직금, 법정금의 한도 초과액 이런 것들이 송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죠. 자산평가 차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입금이자 송금 산입이지만, 우리가 여기 송금 불산입은 채권자 불분명 차채이자 등 일정 기간 이자의 송금은 일정한 이자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했었고요. 감가상비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업무 무관한 자산 등의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준비금, 충당금, 손입산입, 한도 초과액도 송금 불산입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법인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은 앞에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보셔서 당기순이익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세무조정을 해서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조정을 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으로 돼서 플러스 기부금 한도초과에 마이너스 기납부 한도초과 2월에 송금산입을 빼줘서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만들어졌겠죠. 자, 여기에는 기부금 조정명세가 또 작성해서 5년간 2월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각 사업연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는 순서를 꼭 알아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해서 요 세율은 2억 초과 2억
200억 초과, 3천억 초과 이렇게 해서 10%, 20%, 20%, 25%로 산출돼서 산출세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감면 빼주고 가산세 플러스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플러스 기납부세액 빼줘서 차감 납부세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납부세액 빼기 전까지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총부담세액, 결정세액이 나와요.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2월 결손금의 공제와 결손금 소급 공제. 자, 결손 발생 시 2월 공제, 5년간 2월 공제 허용하다고 나왔죠. 소급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한 해 1년간 소급 공제 허용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행사법부터 2월 결손금의 처리라고 나왔네요. 그 2월 결손금은 5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결손금은 한번 읽어보시겠게요. 1번 구분해서 2월 결손 처리에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 자, 가로치고 보시면 소급공제와 2월 공제 합병시 승계한 2월 결손금 포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2월 결손금 5년 이내 발생분에 한한다고 나왔죠. 소멸 여부는 공제된 2월 결손금은 소멸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부금 한도 및 고유 목적의 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상에 공제된 2월 결손금도 5년 이내 발생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적에 의해 보존되는 2월 결손금 이것은 불문 여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청산소득도 계산 시에 자기 자본의 총액에서 공제된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평가 우리가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서에서 공제되는 2월 결손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월 결손금만큼은 우리가 과세표준에 대한 공제 이 첫 번째 과세표준 계산상에 공제되는 2월 결손금은 5년 이내 2년 이내 발생분에 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부금의 한도액과 고유 목적의 사업준비금 한도액에 계산사상 공제되는 2월 결손금도 5년 이내 발생분에 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순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랬죠. 그 옆에 연두색에 보시면 사업연대 소득 금액의 지금 2월 결손금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 이거 순서대로 한다 그랬죠. 자, 비과세 소득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소득 공제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부는 그렇게 나오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죠.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의의라고 나왔죠. 비과세 소득은 조세 정책상 기술상의 이유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다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비과세 소득이니까 세금을 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과세 표준에서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고 의무는 신고 없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옆에 거 여러분들 참고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제, 소득 공제는 그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소득 공제에서는 여러분들 구분해 놨을 때 유동화 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의 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등에 배당하는 경우, 이럴 때 소득공제가 또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소득공제액은 배당 금액에서 한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나왔죠. 요걸 한도 금액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순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례대로 순서가 바뀌지 않고 차례대로 잘 빼줘야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는 여러분들 첫 번째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두 번째 가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세 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산세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납부세액은 중간연회백과 원천징수세 수시 부가세액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중간연회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간연회백의 의무의 제외법인이라고 나와있죠. 새로 법인의 최초의 사업연도, 니은은 청산법인, 사업수익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것은 우리 중간연합 의무 제외법이라는 얘기죠. 중간연합 방법에서는 중간연합액은 중간연합 기간 동안에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말일 법인이라고 하면 1월부터 6월 말일까지는 2개월 후니까
8월 31일까지 우리가 중간예외액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중간예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간예외액 계산 방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실적 기준과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당해 중간예외액 기간의 실적 기준으로서 우리가 기납부세액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천 징수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우리 매달 10일 납부하는데 우리가 직전 사업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은 법인세는 우리가 12월 31일 법인이다. 그러면 내년 3월 31일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두 번째 사업 종료일로 3개월 이내에 되는 날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변경일은 15일 이내고 그 다음에 지급에 속하는 다음 달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날 무조건 납부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7번째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라고 나왔습니다. 신고 방법은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부서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앞부분에 다 얘기했죠.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에 비치, 기장 의무가 없다. 천재지변의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뭐랍니까? 수익 사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두 번째, 신고 시 필수적 첨부 서류, 재무상태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가 신고 시 필수적 첨부 서류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말하자면 포괄 손익계산서죠. 이익잉여분처분 계산서. 만약에 손실 생겼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되겠고 세무조정 계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를 본다고 나왔죠. 현금 흐름표는 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납은 중소기업에 납부기한은 거 45일 이내고 중소기업의 기업 내에서 기간 내에서 1개월 이내인데 이건 연도마다 계속 바뀌게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우리가 2천만원은 1천만원, 우리가 1천만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남은 되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천만원 넘는데 만약에 가산세가 있다. 그럼 가산세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형성평가 첫 번째, 다음 법인세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의 유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유보로 사내 유보로 받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 되겠습니까? 대손 충당금 한도죠. 그렇죠. 한도 초과가 되는 거죠. 아니죠. 여기는 업무관해. 그렇죠.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퇴직급여 한도 초과는 우리는 다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답부터 올바른 것부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골프장의 스키장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그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건 틀린 것이죠. 그 다음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여기서는 국내에서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내국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수익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만 우리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다음 법인세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소득처분 것은 우리가 재고산 평가 손실 유보고, 이건 맞고요. 두 번째,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도 요거는 상여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타가 아니고. 네 번째, 다음 중 법인세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의 소득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수수세액의 상당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업무 무관한 자산에 대한 관련이자, 지급이자, 그 다음에 관련된 지급이자, 형사 벌과금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요것은 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건설 자금 이자는 유보로 처리가 됩니다. 5번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소득처분의 중 유보는 조세 부담의 영구적 차이이므로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발생한다. 한번 밑에 볼까요? 소득처분의 유보는 조세 분납의 일시적 차이입니다. 일시적 차이. 그래서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발생한다. 그래서 영구적 차이가 아니란 얘기죠. 소득처분의 중요한 유보는 조세 분납의 일시적 차이라는 거. 6번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알맞는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과 각 사업전제 소득금액의 2월 결손금은 비과세 소득공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비과세 소득이란 공익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소득이란 얘기죠. 7번 현행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은 몇 년? 5년간에 2월되며 법인세 납세 의무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8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조세법의 기본 원칙의 개념이라고 나왔습니다. 조세 평등주의란 얘기죠. 조세는 국민의 담세력에 대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 부담의 공평이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는 동일한 금액을 조세를 부담하여 상이한 담세력을 가진 자는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조세 평등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세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나올 것만 내가 계속 강조한 것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ERP에서는 법인세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짝 겉핥기로만 먼저 공부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입금과 순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